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주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 뉴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는 호재거리가 가득하죠. 배터리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높고 정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호재가 가득하다 이렇게 뉴스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6월 31일이었나요? 7월 1일이었나요? 이때 배터리 부분, 요거 배터리 부분이 분사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뭐 인적 분할로 할지, 물적 분할로 할지, 언제 할지는 아직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악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뉴스 관련해서 주가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SK이노베이션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볼게요. 석유 사업 부분이 거의 66%, 그다음에 화학 사업이 20%, 윤활유 사업 6%. 그러니까 이제 석유 관련해서 하는 게 근 95%, 92%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이 근 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배터리 사업이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얘네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건데, 배터리 부분이, 그러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오른 이유가 정유 때문에 오른 이유보다는 배터리 부분 때문에 오른 부분이 많아요. 올 초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부 다 싹 다 상승을 했어요.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뭐 전기차, 유로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주가는 쭉 다 뛰었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이 전기차 부분 때문에 같이 주가가 뛰었단 말이죠. 비중은 5%밖에 안 되는데 좀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야, 배터리 요거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랐을 때 이 배터리 부분 때문에 오른 거죠. 배터리 부분 그동안 마이너스 적자였는데 올해 손익분기점 0, 제로가 된다는 거고 앞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컸던 거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3사 있죠.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분사를 한다고 그러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SK. 여기가 국내 배터리 3사인데, 여기에 제일 꼬라이비가 SK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 수주 내용도 꽤 많고 1000기가와트였나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희망인 거죠. 배터리 부분이 희망이었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한번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차트 들어가기 전에 매출액 한번 볼게요. 뭐 39조, 46조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냥 50조 쭉 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34조로 빠졌고 매출이, 올해는 다시 43조. 영업이익이 뭐 3조 원대, 2조 원대 쭉 하다가 2020년 작년에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다시 1조 7천억, 내년에 2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18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년에 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는 2018년 부근 정도 오면 좋겠다. 그래야 실적상으로는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볼게요.
2018년이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한 20만 원대인데 요 20만 원 정도 와야 되는 게 이게 현재 주가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2020년, 2021년부터 주가는 급상승을 했어요. 뭐 바닥 5만 5천 원 2020년 초반이었고 올해 21년부터 쭉 해서 뭐 16만 원부터 쭉 올라서 뭐 32만 원까지 갔던 이거는 좀 실적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좀 많이 과열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했어요. 앞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타이틀 달고 있으면 무조건 갔었으니까 이건 좀 많이 과열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실적으로 보면 2018년 부근 한 20만 원 정도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외국인 보유랑 요 빨간 거 보시면 네. 기관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바닥에서 놀고 있었고 외국인이 많았었는데 외국인 보유량 내려갔고 개인 검은색 이렇게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냐? 좋지 않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봉으로 넘어가면 지금 요 빨간 부분 친 부분이 이제 박스권을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 초 1월 달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20만 원 밑에서부터 쭉 해서 32만 원까지 근 50%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50%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는 좀 과열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목요일 날 분사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확 밀렸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종가 8.8% 이렇게 밀렸다고 나오거든요. 7월 1일 날 근 30만 원에서 26만 9,500원. 이 부분은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 분사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뭐 친환경 사업, 그 다음에 뭐 정유 이쪽을 아마 주력으로 삼아야겠죠. 배터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져 나갈지 인적 분할이 될지 물적 분할이 될지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요거죠. 불안감. 차라리 악재를 맞으면 괜찮아요. 그건 악재 맞았으면 그때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안감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중기 투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배터리 부분은 5%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고 이 부분은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가 30만 원 여기 지지값 25만 원 여기까지는 일단은 한번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봉으로 보시는 요 외국인 거의 다 던졌어요.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받았죠. 이것도 수급에서 좋지 않고요. 자, 이건 이제 대차 거래인데요. 그 전에는 대차가 많지 않았죠. 오히려 대차가 마이너스 부분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크게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되고, 그러니까 크게 증감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대차 거래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공매도 또한 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요 밑에랑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뭐 7천주, 만주, 뭐 2만주 이러다가 34만 5천주, 15만 주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봐서 지금 수급으로 봐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위치에 와 있고 지금 앞으로 불안감이 계속 얘한테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중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매출 실적하고 연관돼 봤을 때도 실적이 2018년 주가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2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7만 원 정도 와 있으니까 한 30% 업사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거품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예상보다는. 그렇다면 이게 30% 업사이드를 지금 준 가격이 현 가격인데, 여기서 더 이렇게 주가가 오를 만한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정유 부분은 할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공장도 캐파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무형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눈에 띄게 확 뛰어서 지금 현재 이 30만 원을 뚫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 실적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따라서 저는 여기 25만 원 온다고 해도 글쎄 얘를 매수할 수 있을지는 그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분사 부분이 꽤 크게 다가오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희망인데, 그래 놓고 이제 뉴스에서는 뭐 폐플라스틱 이런 정유 화학 쪽 이런 쪽에서 친환경으로 간다 하는데, 이 친환경이 과연 얼마나 돈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요거는 친환경에서 돈이 되려면은 얘도 물론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요게 기술력도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당장 하루 이틀 올해 내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배터리 부분이 계속 있었으면 정유 부분에서 돈을 지금 벌어서 배터리 부분을 공장을 빠르게 짓고 이거를 늘려서 점유율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뉴스 기사를 할 때만 해도 좋은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SK 이노베이션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를 몇 년 갖고 가실 계획이 없으시면 지금 어느 정도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이지 싶어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 분사 부분이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수급도 좋지 않고, 그 또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로 활용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정유 부분도 있고 배터리 부분 SK이노베이션 거의 비슷한데, 이 배터리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곧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죠. 그걸 발표한 게 작년 9월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했는데 올해 초죠. 쭉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도 특이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 9월에 발표하고 요 부분 60만 원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85만 원 부분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이 6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왔단 얘기예요. 요 부분을 1월 달에 이 상승 부분을 차치하고 없다고 셈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40% 업사이드가 돼버린 거죠. SK이노베이션도 이러지 말라는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 30에서 25만 원의 가두리에 있긴 하지만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가격이 온다면 그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실적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불확실성이 갖고 있지만 언제 할지는 몰라요. 언제 얘가 분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사가 되는 그때까지는 얘한테는 배터리 부분은 호재로 계속 기억이 되고 있죠. 호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적자 마이너스였다가 올해는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내년에는 플러스, 올해도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실적은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 정유 부분은 지금 실적 되게 좋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악재로 인해서 쭉 떨어져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 밑으로 더 밀리기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는 미국 변수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한다면 전체 시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20만 원에서도 밀릴 텐데,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로 활용을 하되,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단기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주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